안녕하세요. 특정 사건 파일의 황정민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CD인데요.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CD 안에 백과사전 한 재 정도의 정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CD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종만을 골라서 이 안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파일은 200여 가구의 주민들을 한밤중에 공포에 떨게 했던 녹번동 화재 사건입니다. 새벽 1시 반. 서부소방서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서부소방서입니다. 서부소방서죠? 네네. 아저씨 지금 여기 불이 나고 있어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들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한밤의 주택가 화재. 상황은 더욱 위급했다. 불길은 다세대 주택의 지하 계단에서 치솟고 있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우선 자고 있는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딱 여기가 저기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시커머니. 그래서 와, 사람 정말 이게 죽는 것도 순간이구나. 이거야말로 딱 그 생각뿐이 안 나더라고요. 다행히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불길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놀란 주민들도 하나둘씩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겼다. 당황한 나머지 아기를 집안에 놔둔 채 대피한 엄마도 있었다. 애기는 애기 잘 나왔어. 여기 있어. 엄마 내렸어, 엄마. 애기 날씨는 거죠? 금방 왔다. 애기 엄마 아니야? 아니에요. 애기 아니야? 이쪽 집에 애기. 엄마만 빠져나오고 애는 저희 대원들이 안고 나온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부 소방서에 근무할 적에도 그 화재 현장에 나갔는데 그 엄마가 그 지역을 대피를 해가지고 베개를 안고서는 막 그렇게 발을 동동 굴르는 이런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애기인 줄 알고서는 그 베개를 들고 나온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애는 그때 이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애는 사망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재 진화가 마무리될 무렵 바로 그때였다. 두 번째 화재였다.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분 뒤 불길은 첫 번째 화재보다 더 거세게 일고 있었고 귀중품을 가지러 간 한 주부가 갇힌 상태였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구조대의 발길은 더욱 다급해졌다. 유독 가스로 김정원 씨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
당해보지 않으면 그 느낌 아마 모를 거예요. 또 저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거기에 이제 제 모든 것을 이제 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그 모든 거를 거기다 이렇게 바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김정원 씨는 119 구조대원의 신속한 구조로 유독가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조대가 막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그때 저는 그 방화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긴장들을 그때 많이 했죠. 또 어디서 또 화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연쇄 방화였다. 두 번째 화재 현장에서 80m 떨어진 주차장. 차량에 불이 붙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그런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소방 호스에 물이 끊어진 것이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재빨리 다른 호스를 끌어와 화재를 진압했다. 1분 1초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휘발유 차다 보니까 진짜 소방관이 1분만 늦게 왔어도 그 차가 폭발할 정도였었어요. 숨도 돌리기 전에 방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네 번째 화재 현장은 또다시 다세대 주택. 거기 계세요. 계세요, 아줌마 거기. 계세요. 놀란 주민이 3층 난간 밖으로 뛰어내리기 직전이었다. 계세요. 뛰어내릴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일단은 안정을 시켰죠. 절대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고. 밑에 보면은 뭐 안전장비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내렸다 하면은 담도 있고 또 뒤편으로 보면은 담장 위에 그 창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안정을 시키고 저희 대원들을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구조 작업은 불길이 약한 주택의 뒤쪽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자, 아줌마 나봐. 아저씨! 여기 와요. 이번엔 지하층.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임산부. 자. 놀라지 말고. 어디야? 아니요, 위에 3층에 아줌마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말고! 만삭의 임산부. 좁은 창문에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는 방범창 때문에 쉽게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웠다. 그 방범창을 그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 권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화재 현장은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을 막아 놓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재산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는.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 한밤의 연쇄 방화는 주민들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또 딴 데 불 붙일 거 아니야? 또 어떤 새끼인지. 또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큰일을 당하면은 침착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 불길이 꺼진 시간은 새벽 2시 10분.
모두 6차례의 방화였다. 해피 완료했고 이래 그때 저희들이 현장 활동한 게 약 한 30분 정도 현장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 30분의 시간이 약 한 3일을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일했다는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앞으로 기억도 하기조차 싫은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쇄 방화 사건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몇 가지 남아있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용의자는 왜 불을 지른 것인지 특종 사건 파일에서 용의자를 추정해봤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 세상 전에 한 집도 아니고.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니는 거 아니구나 싶어갖고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 벌을 줘도 무섭게 줘야 할 것 같아요. 용의자 추정을 위한 첫 단계는 현장 조사. 화재가 발생한 곳은 모두 6곳. 그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다세대 주택 지하 계단에 쌓여있던 쓰레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화재 감식반의 조사 결과 휘발유와 같은 발화제를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유르나 신나 화재 시에는 급격한 연소에 나야 백화 현상이 일어나나 이번 화재에서는 백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타고난 잔해물 중에서 기름 냄새가 나지 않은 걸 봐서는 그 기름이나 신나 아니면 휘발유에 대한 화재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6군데의 피해자들이 서로 공통점이 없는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계획적 방화는 아닌 걸로 추정된다. 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노린다든지 특정한 원한을 가진 대상에게 방화를 저지르는 계획적인 방화범들은 휘발유나 신나 같은 발화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화재 발생에서 마지막 화재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분. 그리고 6번의 방화는 모두 반경 100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6건의 방화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어둡고 복잡한 주택가 골목길을 어려움 없이 이동해 다닐 수 있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용의자는 인근 지리에 아주 밝았을 것이다. 또한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하 계단의 구석까지 내려와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은 용의자가 현장 부근에 산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네, 우발적인 방화범들은 대개 자기 집 부근에서 방화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집 부근이 아닌 멀리 떠나게 되면 남에게 들킬 우려가 있고요. 또한 많은 계획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쇄 방화범은 범행 후 화재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연쇄 방화범들 중에 약 94% 정도는 방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일부는 불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화재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자기가 저지른 불이 진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한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들킬 것을 우려하지 않고 화재가 진화되는 동시에 계속 제2, 제3의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 무모함과 대담성을 보였다는 것은 범인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또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술에 많이 취해 있거나 또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 개인이 욱하는 마음으로 저지른 방화가 한 동네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는데요. 이처럼 대상을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범죄를 다중대상 범죄라고 합니다. 결국 용의자 역시 똑같이 이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나요?